들어온 대로 여기다가 바로바로 풀어줄게요. 일단 2번부터. 네. 자, 핵심은 식 세우는 거잖아, 그치? 네. 식만 좀 세워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 모양의 수족관.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R이라고 하고, 당연히 그러면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R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 R-2. 그래, R-2지. 그러면 도대체 지금 강혁이가 식을 세우다가 막히는 부분이 어딘가요? 저 75파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75파이가 물의 양이잖아. 네. 물의 양이라는 건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원기둥의 부피 아닌가? 그래서 와. 네. 이 파란 원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식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파란 원기둥이요? R 예. 곱하기 파이. R-2. 네가 그러니까 문제가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걸 모르는구나. 네. 그치? 그게 포인트지. 원기둥의 부피를 못 구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어? 자,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의 부피는요. 아, 조용히 좀 해봐. 파이 R제곱 H입니다. 여기서의 R이라는 거는 당연히 밑면의 반지름이고요. 여기서의 H라는 거는 당연히 높이겠지, 그치? 그럼 이거를 이제 이 문제에다가 지금 이 상황에다 적용을 시키면 파이 R제곱까지는 똑같잖아. 그지? 파이 R제곱까지 똑같은데, 성빈아 써놔. 파이 R제곱까지는 똑같은데 높이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간 거야? R-2. 그렇지. 우리는 이 물의 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R-2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얼마랑 같다? 75파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풀면 되잖아. 또 어떻게 풀어요? 전개하면 R-세제곱 나오지 않나요? R-세제곱 나오면서 푸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단어 문제 같아? 모르겠어요. 3차 방정식 문제죠. 넘겨. 3차 방정식 단어 문제죠. 근데 전에도 이렇게 풀어줬잖아. 네. 물론 전개시켜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게 맞긴 한데 이런 거 풀 때 75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봐라. 5로 나누면 7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해봐라. 75를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 소인수, 소수로 나누면 얘가 3 곱하기 5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뻔하지 않니? R제곱에다가 R-1을 곱한 게 3 곱하기 5제곱이야. 알아지 뭐. 몇 점이냐? 좀 아니에요. 대망이죠. 애들 다 그 정도야? 애들 다 그 정도야? 그래? 진짜 그 정도면 자살하고 싶어. 평균이라고? 평균이 3, 40점. 그러니까 40은 넘겨. 그러니까 하다가 빡쳐 못하겠어가지고 집어치고 왔는데. 자, 그러면 강효가 답이 뭐야? 예? 답이 뭐야? 15요. 아니 강혁아. 잘 생각해봐, 강효가. 현준아? 껴들지 마. 자, R제곱에다가 R-1을 곱한 게 3 곱하기 5제곱이야. 네. R이 얼마일까? 현준아, 껴들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원이. 5야 5. R이 오겠지.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뭘까? 25파이가 아니라요. 문제를 잘 읽어봐. 3, 5. 문제를 잘 읽어봐. 4, 5. 답이 뭐라고? 4, 5요. 5. 네. 5지? 네. 그치? 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했으면 답이 뭐야? 3이요. 3이지. 근데 수족관의 높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답이 뭐야? 5요. 5라고 써야 되겠지, 그치? 요거는 그냥 소인수분해가지고 풀면 빨리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떠오르지 않았다면 전개시켰다가 얘 넘겨가지고 조립제법 해야 돼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몇 번? 4번이요. 4번. 자, 4번 문제는 지금 요렇게 생긴, 일단 이 그림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피타고라스가 하나 떠오르죠. 피타고라스 식이 뭐야? X제곱 플러스 9 Y제곱. 는 Y제곱. 요런 식이 하나 떠오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높이가 원래 9자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꺾어지기 전에
꺾어지기 전에는 원래 이만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만했을 때 여기 길이가 여기가 이제 y인데 합쳐가지고 9였단 얘기니까 x 플러스 y가 9. 그럼 식이 두 개 나왔죠? 이거 연립 방정식 풀면 되지 않아요? 저러면 y가 사라져요.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사라지는 게 사라지는 게 맞아. 네가 한 순서대로 말해봐봐. 어떻게 했는데? 저 그 x는 9 마이너스 y 한 다음에 네. x에다가 9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네. y를 넘겼어요. y가 어딨어? 저 반대죠 y 제곱이요. 아니 잠깐만, x에다 9-y를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제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는데? y 제곱 음, 마이너스 18y 음, 플러스 80 그리고 y 제곱. 플러스 9는 y제곱. 아, 네. y 제곱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네요. 18y는 90이잖아. 네. y가 얼마야? y는 5요. y가 5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3이요. 4요. x는 4, y는 5 구하면 되죠, 그쵸? 대충 가서 정말 쉬운 문제죠, 그죠? 네. 뭐 3대 4대 5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요. 5번. 근데 내가 풀어주는 걸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가 풀어보고 나서 안 되는 거 물어봐야 돼. 성빈아, 시간이 없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어서와. 자, 수학이라도 잘 보고 싶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 이제 절대값이 10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제곱이니까 여기 뭐 안에 있는 걸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절대값 A가 10보다 작아요? 그럼 뭐였지? A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로 가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럼 지금은 이 A 자리 얼마를 넣어야 돼? 600이요. A-600을 넣어야 돼. 그치? 그럼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된 거니까 양쪽에다 600을 어떻게 할까? 식 전체에다가 600을 더해줘야죠. 그럼 가운데는 소문자 A만 남고요. 양쪽은 뭐가 되나? 590 그리고 여기는 610 이렇게 남죠. 그쵸? 그러면은 칼슘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590에서 610이면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치? 주황이죠. 주황. 그거 하나 갖고 가세요. 되게 쉽네요. 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나머지 걸 풀어보겠습니다. 네. x랑 1-100분의 0.5x에서 원래 한 달 수강료를 나타내는 문자가 원래 있어야죠. 이렇게. 네. 그리고 원래 회원수를 나타내는 문자도 있어야죠.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근데 원래 한 달 수강료가 A였는데 A에서 X%가 인상됐다 그랬잖아. 네. 인상됐다라고 하면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시킨다고 생각하면은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10이잖아. 아니, A 곱하기 100분의 X잖아. 그러면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X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봐봐. 원래의 수강료에다가 그 수강료의 X%만큼을 더한 거잖아요. 퍼센트가 어. 100분의 몇인 거예요? 그렇죠. 10% 그럼 100분의 10을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X% 그러면은 100분의 20만큼을 말하는 거거든. 100분의 X만큼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A에다가 100분의 X를 곱하면 그게 A의 X%를 나타내는 금액이야. 그러면 원래 수강료 A에다가 그것의 X%만큼을 더한 거니까 이거 전체가 바로 X% 인상된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지. 이제 감소했다 그러면은 1 빼기 B에다가 1 빼기 100분의 0.5x 이렇게 하면은 요게
0.5% 감소된 회원 수가 되는 거죠. 네. 그죠? 뭐 여기서 변형시켜봤자 뭐 이런 뭐 x나 0.5x 이런 것들을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거 뭐 퍼센트 이런 좀 바뀌어도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이걸 뭐 2x%로 바꿨다. 그럼 똑같이 해주고 여기만 2x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얘네 둘이 곱한 게 원래의 한 달 수입.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렇게 둘이 곱한 게 원래 한 달 수입은 A, B였을 거 아니야. 맞니? 그거에 8% 증가된 금액 1 플러스 100분의 8을 곱한 요게 지금 원래의 8%만큼 증가된 금액이지. 그것보다도 얘가 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도록 그랬으니까 요 값이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죠? 그 이후에 계산할 수 있죠? 자, 16번 볼게요. 우선은 얘가 사이값이니까 x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1부터 3? 네. 그러면 지금 요렇게는 이미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얘의 범위가 이제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a하고 2의 양끝값이니까 x가 a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x가 2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게 나와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하고 지금 안 맞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일단 요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보다 크거나 같다는 3이 여기 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통 부분이 되는 건 오케이인데 문제는 이 x가 a보다 작다라는 얘가 혹시라도 a가 이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a가 이쪽에 있어버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되면서 또 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a는 그러면 자 여기가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그치? 요쪽에 있어야지. 요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x가 a보다 작다가 요런 느낌으로 가줘야 해가 유일하게 요 영역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a는 마이너스 1보다 일단 작아야 돼, 그지? 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마지막 포인트가 그러면 이 a를 마이너스 1에다가 포개 놓으면 안 되냐 이거죠. 돼요. 얘는 어차피 색칠이 안 된 상태지.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 포개진다고 해도 그래도 거기서 해가 생기는 건 아니죠. 네. 겹치는 부분이 더 생기는 건 아니니까 a는 마이너스 1에 올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등호를 붙이는 거죠. 맞죠? 이런 모든 판단들은 계산을 잘 해가지고 수직선을 정확히 그리고 그지? 수직선을 보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수직선. 이런 문제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직선을 잘 그리는 겁니다. 그 수직선을 보고 판단해라. 그러니까 17번에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서 대입을 했어? 네. 그래서 나온 게 뭐 나왔다고? A 마이너스 B는 4. A 마이너스 B는 4요. 4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3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근은 알려줬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알려줬으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 두 근을 이제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네 셋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는 거지. 응?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일단 얘네 셋을 다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게 강요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에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요게 둘씩 곱한 합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B요. B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셋이 다 곱한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얘는 뭐가 돼야 돼요?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보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식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3이니까 여기다가 3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요 식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가? 네. 요게 B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랑 같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둘이 더해버릴까?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알파 베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죠. 그럼 이쪽이 0이 되죠. 0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0 이런 식이 나오네. 네.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네. 다르지 않아요? 이걸 안 썼구나. 근데 요거를 아직 안 썼다 그죠? 요걸 안 썼으니까 이걸 그냥 써버리면 되겠다. 알파 베타가 나와버리겠네.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라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의 제곱의 합이 6이라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6이라는 거니까 얘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써먹으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를 써먹자. 그럼 얘네들을 써먹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는 걸 써먹을 수 있잖아. 왜? 6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 6 플러스 6인가? 맞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6, 6이 없어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네. 그쵸? 그러면은 요런 과정 필요 없이 여기다 쓰면 좀 더 편하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 0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하지 말고, 자, 이렇게 더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얘가 0이라는 거니까 A가 1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여기 0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인가? 그쵸? 요렇게 A 값, B 값이 나와버리네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답은 10이 되겠네. 그죠? 예. 34번 좀 쉽게 풀는 거 같아요. 34번이요? 34번에 외심의 좌표를 그냥 A, B로 두고 PA랑 PB랑 PC랑 같다고 밖에 못 풀어요.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밖에 풀면 어려웠어요. 네가 생각한 방법이 뭐라고? 그러니까 외심의 좌표를 어. 그냥 X, Y 이런 걸로 두고 뭐 A, B로 두고 그래서 그냥 PA는 PB랑 PC랑 다 같다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제일 이제 단순한 방법이고 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 있죠. 삼각형의 외심을 찾는 방법 중에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형이 있으면 이 외심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수직 이등. 근데 내가 이제 뭐 여기를 뭐 1,0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 1,6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 3,2라고 하면은 요 놈의 수직이등분선, 요 놈을 수직이등분선하는 요거를 구한 다음에 그거 하고 또 뭐 요 놈의 수직이등분선 여기쯤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뭐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더 편할까? 저거는 어떻게 보여요? 2,4랑 2,3의 물건 2,4가 여긴가요? 그거랑 저 위에가 2,4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2,4 1,3. 네, 그러니까 중점만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점을 지나가면서 이 선분과 수직으로 올라가는 친구잖아.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중점 찾았으면 또 하나 찾아야 될 게 얘랑 얘를 연결한 선분과 수직이 돼야 되죠. 승우야, 정신 차리시고. 자,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기울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럼 기울기를 구해.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해. 그러면은 2 커졌는데 4 작아졌으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요 놈과 수직을 이뤄야 되니까 이 빨간 애의 기울기는 뭐예요? 이 친구의 수직이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 괄호 x 마이너스 2 플러스 4야. 이게 요 수직이등분선이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또 요 놈의 수직이등분선도 구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좀 편한 게 x좌표가 서로 똑같죠?
x좌표가 서로 똑같으면은 X는 1, Y는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직선이잖아 얘가. x는 1이면 어떻게 생긴 직선이야? X가 1이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럼 걔랑 수직이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대충 그리지 말고 잘 그리면 좀 편하겠다. 그러니까 자, 1,0이 여기 있잖아요. 1,0이 여기 있어. 그러면 2, 3, 4, 5, 6 여기가 6,0이야. 아니 1,6 여기 아니구나. 쏘리. 1,1, 2, 3, 4, 5 6 여기가 1,6이야. 그죠? 그러면 1,0과 1,6 요거를 요렇게 연결한 게 한 변이고 그 다음에 3,2면은 1, 2, 3,1, 2 여기쯤에 요런 삼각형이었던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요 친구의 지금 수직이등분선들의 교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1,6과 1,0의 중간이면 여기 아니야 여기를 지나가면서 또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얘가 지금 이 선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이죠. 얘의 방정식은 뭐냐면 y는 3이죠. 그쵸? 그 다음에 요 놈으로 구하는 게 좀 편하겠다. 요 놈은 지금 1,0과 3,2니까 중점이 여기잖아. 여기 몇 컴마 몇이야? 중점이 2,1이죠. 그럼 2,1을 지나면서 요 놈이랑 수직이 돼야 되죠. 요 놈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2 커졌을 때 2 커졌으니까. 그럼 얘랑 수직이면 얘의 기울기는 요 수직이 등분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서 마이너스 1로 올라가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 이렇게. 그럼 얘네 두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니까 여기가 외심이겠네. 그러니까 외심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맨 처음에 승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PA, PB, PC가 다 똑같다라고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세 변까지는 안 하더라도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가지고 걔네들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방법.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 계산만 놓고 보면 얘가 편하긴 해요. 직선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면. 그림만 잘 그리면 그치. 근데 그리고 특히 얘는 1,6이랑 1,0이 그래도 같은 선상에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조금 편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 축과 평행한 선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그죠? 아무튼 근데 외심을 구해라 했을 때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떠올려야지. 그지? 외심이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은 거니까. 그죠? PA, PB, PC가 똑같아지는 점을 찾는다. 그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자, 20번은 일단 x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죠? x로 묶었니, 예진아? 네.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인데 요 놈의 0이 아닌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5라고 알려줬잖아. 네. 그럼 알파 베타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어떡해요? 예? 나올 수. 아. 예,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럼 알파가 2고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까 자, A 값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A 값? 네. 알파 베타 곱한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내려가서 21번. 네. 오메가 문제. 자, 오메가 문제 뭐 딱 보면은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써놔야죠.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1이다.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두 개 써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분수에서 분모에 오메가 세제곱이 보이는데 그 오메가 세제곱은 1로 바꿀까요? 1로 바꾸면 1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인데 1 플러스 오메가라는 게 여기에서 네. 1 플러스 오메가라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니, 예진아? 네.
그러면은 여기 분모에서도 여기 1하고 오메가하고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요거를 그냥 우리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분모가 2 오메가 제곱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죠? 그럼 오메가 제곱분의 1하고 똑같은 게 뭘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봐봐, 여기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 그지? 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를 곱한 게 1이란 얘기 아닌가? 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뭐야?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랑 같은 거 아닌가? 왜요? 그럼 얘랑 곱했는데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 있죠. 또는 더 간단하게는 아까 여기까지 만들었잖아. 여기서 그냥 분모 분자에 오메가를 한 번씩 곱해요. 네.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오메가. 분모가 1. 1이 되니까, 그치? 1분의 오메가니까 아무튼 오메가가 되는 거지, 그치? 마무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결국 주어져 있는 식을 잘 이렇게 써먹는 거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5번. 25번은 요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도록, 자, 뭐가 떠올라, 예진아? 그 A랑 판별식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뭐가 떠올라야 돼? 그래프 뭐야? 그래, 그래프의 모양이 떠올라야 돼. 어떤 모양이 떠올라? 위로 볼록하고 예. X축하고는 같지 않아요. 닿지 않아요. 그죠? 요렇게 되는 거. 그럼 일단 이 모양이 생각이 났다면 A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요. 작아야 되고요. 판별식은 어때야 돼요? 이거 작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얘가 요렇게 닿았을 땐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지. 다음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예진이가 대답해봐. 다음은 되나요? 안 되나요? 외웠어요. 어? 외웠어요. 아니 근데 이걸 우리가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지. 판단을.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봐봐.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고 있죠. 그럼 이거는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걸 찾는 거야? 위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를 봐봐. 지금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해. x축보다 위에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없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 자, 이렇게 닿아도 되는 거야? 닿으면 안 되는 거야? 비효시는 안 보였어요.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니 예진아 봐봐. 0보다 큰 부분이 없으면 오케이야. 네. x축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없으면 오케이라고.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오케이라니까. 그 말은 얘가 여기에 닿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네. 그죠?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등호가 들어가면 판별식이 0이면 딱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져도 이 2차 부등식은 해가 없잖아. 네. 그러면 등호를 넣어줘야죠. 같아도 괜찮은 거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해가 되나? 그지? 내가 그려놓고 판단해 보는 거지. X축에 닿아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나? 만족을 시킨다면 등호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쵸? 이거 이제 풀면 되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되면 어떡할래?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괄호 A 마이너스 4인가? 자,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A가 0보다 작아야 될 거, 그죠? 이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죠. 작거나 같은 거죠. 요것도 2차 부등식 아닌가요, 그러면? 얘도 지금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곱할까 한번? 2차 부등식은 항상 양수로 맞추고 푸는 게 편하니까 자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얘는 어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우선 뭘 써보는 거였어? 우선 판별식을 써보는 거였죠. 그럼 얘는 판별식을 써봤을 때 어떻게 돼요? 자, 판별식을 써보면은 얘는 4 플러스 1이니까 0보다 크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요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이 x축하고 몇 번 만난다는 얘기야? 2번 만난다는 얘기고 그 중에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을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만을 해로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뭐 해가 없다 뭐 모든 실수 이런 게 아니잖아. 이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랑 여기를 찾아가지고 요거보다 작거나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여기를 찾아야 되니까 근해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판별식을 써봤는데 아까처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근해 공식 필요 없는 거야. 혹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근해 공식 필요 없는 거야. x축이랑 안 만나니까. 근데 지금처럼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면 그때는 이제 x축이랑 만나니까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놈에 대해서 근해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승원아 내가 도와줘. 네? 핸드폰 갖고 가줘. 아니요. 스스로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말은 지금 요쪽이 2 마이너스 루트 5, 요쪽은 2 플러스 루트 5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지금 색칠해 놓은 것처럼 요 바깥쪽이잖아, 그치? 2 마이너스 루트 5랑 2 플러스 루트 5의 바깥쪽, 그치? 양끝값.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A는 2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또는 어때? 2 플러스 루트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맨 처음에 요거 찾아놨단 말이에요. 요거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A가 0보다 작으려면은 자 요 범위 중에서 요거 그치? 이거는 0보다 큰 쪽이니까 공통범위가 안 나오고 얘가 그러면 얘가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왜요? 2 마이너스 루트면 음수 아니에요? 그니까요.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A가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공통범위 여기만 공통범위 아니야? 네. 그쵸? 보세요. y 일단은 위에 거가 음수분이 되죠. 위에 거 풀면은 x 마이너스 3y, x 마이너스 y. 야, 근데 둘이 x-3y랑 x-y가 0이다. x는 3y고 x는 y니까 그거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그지? x는 3y랑 x는 y에서 요걸 이제 요 식이랑 연립을 하는 거네. 네. 그러면은 참 지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 자리에 3y 집어넣는 거니까 9y 제곱 9y 제곱 플러스 9y 제곱 9y 제곱 2y 제곱 그럼 20y 제곱이 네. 5네요. 네. 그럼 y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y는 풀마 2분의 1이네요. 그죠? 2분의 1이네. 맞네.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x가 3y니까 네. x는 그러면 여기다 3배 해가지고 풀마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요놈 같은 경우에도 y 자리에 x 집어넣으면은 x제곱 3x제곱 2x제곱이니까 6x제곱인가? 네. 6x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x제곱이 6분의 5네. 그럼 x는 풀마 루트 6분의 5네. 그리고 y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y도 똑같은 거니까 풀마 루트 6분의 5네. 그럼 지금 이거 우리한테 몇 쌍의 해가 나온 거예요? 네 쌍이 나온 거죠, 네 쌍. 네. 그죠? 네 쌍.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곱했을 때 가장 큰 놈을 찾는 건데, 요쪽 같은 경우는 곱하면은 4분의 3 나오고,
이쪽 같은 경우는 곱하면 6분의 5 나오네. 네. 그죠? 4분의 3보다는 6분의 5가 큰 거니까 6분의 5가 답이죠. 6분의 5가. 아, 이 Y를 줄여야지. 자, m 값이 n 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m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찍으려는 c라는 점과 이 선분의 앞에 있는 애 a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게 m이고, 그 다음에 내가 찍으려는 점과 이 선분의 뒤에 있는 점 요거 사이의 거리를 가리키는 게 n이란 말이야. 근데 m 값이 n 값보다 크다란 얘기는 AC의 길이가 BC의 길이보다 길어야지. 그러니까 C라는 점은 B라는 점에 더 가까워야 돼. 얘가 더 이렇게 멀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m 대 n이라고 했을 때 m 값이 작냐 n 값이 작냐에 따라서 이게 이쪽에 오느냐 아니면 이쪽에 오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뒤에 숫자가 작으면 B 뒤에 오는 거고 앞에 숫자가 작으면 A 뒤에 오는 거야. 그럼 지금은 n 값이 더 작으니까 B 뒤에다 C를 찍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n이라는 거니까 자동으로 여기는 n-n이 되겠죠. 그럼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럼 B는 뭔가 생각해 보는 거지. B는 그쵸, AC를 내분하는 점인데 m 빼기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적으면 돼요. 선분 AC를 m-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지금요. 예. AC가 M인지 N인지도 어떻게 알아요? 앞에 선분 A, B 했잖아. 네.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애하고 얘가 연결되는 거야. 요 뒤에 있는 요거하고 얘가 연결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갈게요. 28번은 이거는 그냥 요 상자를 세우면은 요런 느낌의 그 상자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얘는 가로의 길이가 14-2x고 세로의 길이는 10-2x고 높이는 x가 아닐까, 강혁아? 높이요? 예. 높이는 X예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조립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의 부피는 어떻게 하는 거야? 높이요? 높이 구하는 건 몰라요. 아까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곱하기 2. 넌 진짜 그 부피나 무슨 건널비, 뭐 둘레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구나. 저 중학교 때 공부를 아예 그냥 안 부피는 덩치야, 덩치. 네. 덩치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다 곱한 게 부피예요. 그게 덩치니까. 이것들을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부피를 덩치가 결정되는 거니까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한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몰라서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거를 이번 시험 기간에만 해도 한 5번 했을걸요? 이제는 외워야죠.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한 거야. 얘네 셋이 다 곱했을 때 96이다. 이게 식인 거야. x랑 14-2x랑 10-2x랑 다 곱한 게 96이다. 근데 이걸 풀면 되는데 얘를 풀 때 지금 여기서 요거 얼마로 묶을 수 있어요? 뭐야? 2요. 뭐 마이너스까지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죠. 여기서도 이 두 번째 가로도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2가 두 개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맨 앞에 플러스 4가 붙을 거야. 이렇게 붙고 얘가 x 빼기 7 되고 얘가 x 빼기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서 4를 어떻게 버릴까? 성빈 갖고 왔니? 출력한 거? 출력한 거 갖고 오라 그랬잖아 아까.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요. 4로 나누면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2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시키면 좀 쉽겠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5x 넘어와서 마이너스 24는 0. 요걸 차근차근 조립제법 하시면 돼요. 선생님, 네. 31번에 예. 7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질문이 좀 있어요. 하세요 질문. 37, 38을 36, 37, 38. 자,
36은 36은요. 네. 그 A랑 C랑 같다고 했고, 그러니까 AC는 B, D다 하고 푼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평행사변형이면 이게 같잖아요. 이쪽이랑. 너 지금 네가 방금 말한 거는 AC하고 BD가 같다고요? 이렇게 평행사변 이렇게 생겼는데 네. AC면은 이거하고 아, 이게 같다고요? 그냥 AB랑 CD. A랑 CD.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원래 요렇게 요 문제를 푸는 원래 정석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걸 이용하는 거죠. 줄점.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풀어도 돼요.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고 또 다른 게 있잖아요. A가 2,6이고 지금 B가 A,3이고 C가 4,B고 D가 6,5잖아. 예. 그럼 지금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선분과 요 선분은 길이도 같고 평행. 그지 각도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B점과 A점 사이의 관계가 C점과 D점 사이의 관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놈의 X좌표랑 요놈의 X좌표를 비교해 보는 게 결국 요놈의 X좌표랑 요놈의 X좌표 사이의 관계랑 똑같다고요. 요놈의 좌표가 요놈보다 2 크잖아. 그지? 그러면 요놈의 좌표가 요놈보다 2 커야 되는 거죠. 0, 0. 얘가 커야 되니까 위에 D가 C보다 2 큰 거고 A가 B보다 2 큰 거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Y좌표를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애는 3이고 얘는 6이니까 Y좌표 3 커졌잖아요. 그럼 여기 이거 B고 여기 5니까 요거는 2고. 답은 2? 나는 이 방법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중점 찾으세요. AC의 중점 찾고 BD의 중점 찾아서 중점이 일치한다 라고 풀면 되겠죠? 그 다음 37번이라 했니? 37번은 우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좀 해보면 A, B를 쭉 긋고요. 여기에 뭐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EAB는 BC다. 그럼 이건 우리가 AB 대 BC로 바꿔서 봐야 편하다 그랬죠? AB 대 BC로 바꿔서 보면은 제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1대2. 1대1. 왜 이렇게? 너 비례식 풀 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지 않아요? 이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러면 AB하고 BC가 1대2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B의 길이를 요거를 우리가 한 칸으로 봤을 때 BC는 어때? 북한 거. BC는 두 칸이라는 거죠. AB가 한 칸일 때 BC는 두 칸이다. 그러면 여기 B에서부터 내가 찍은 C라는 점까지 두 칸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그 두 칸이 이게 이쪽으로 두 칸인지 아니면 요 반대쪽으로 두 칸인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자, B에서부터 만약에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다면 여기에 C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C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여기에 C가 있으면 이 C는 지금 어떤 점인가요? 외분점. 외분점인데 이 C는 자,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죠. 강력이 이해되니? 네. 자, 요런 위치에도 하나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B에서 C까지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다면 여기가 그럼 C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럼 여기에 만약에 C가 온다면 이것도 외분점이지. 네. 이거는 몇 대 몇 외분점이에요? 2대1. 다시 A, B를 1대1. 그지 무조건 앞에 있는 거와의 거리를 먼저 쓰는 거니까 A까지는 한 칸이고 B까지는 두 칸이잖아. 1대2 외분점이 되는 거죠. 요거 찾고 두 가지 찾으면 돼요. 근데 제곱하는 건 뭐였어요? 제곱하는 거는 선분의 길이를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때 지금은 외분점의 위치만 본 다음에 외분점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뭐 요런 위치 관계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C라는 점을 내가 C라는 점을 이렇게 놓고서 C가 뭐 A, B야 이렇게 놓고 계산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A랑 C 사이에 뭐 B 사이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놓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루트가 씌워져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편한데 지금은 그냥 그림에서 이 C라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점인지를 찾아서 그걸 외분점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제곱을 할 필요가 없죠.
28번은 제가 부정 공정식을 하는 방법이 잘 기억나요. 28번이요? 엊그제도 했는데 그지? 네. 이거 무슨 플러스 1에서 는 3이잖아. 맞아. 근데 xy 플러스 x 플러스 y 한 다음에 상수항 일로 넘겨버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1차식 두 개로 쪼개져야 되거든요. 아 그럼 그럼 xy를 이렇게 쪼개주고 플러스 1 아주 기억이 있어요. 이게 부정방정식 아니에요? 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3이 되는 거지. 두 대각선의 왜 길이요? 이제 요걸 만족하는 이제 점들을 하나씩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3 되는 거를 그죠? 곱해서 3 되는 거를 뭐 1, 3, 뭐 3, 1, 마이마 4 아니 마일마 3 마삼 마일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x, y 값들로 바꾸면 점이 하나씩 나오는 거지. 네. 성민아 빨리 해. 끝나고 네 힘으로 풀어야 졸업이지. 근데 그럼 저 x는 2, y는 4예요. 아 y는 마이 x는 마이너스 2. 아, 얘는 0,2고 2,0이고 얘는 마 2, 마사 얘는 마 4, 마이. 왜 여기? 여기서 플러스 1이 1이니까 1 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x 플러스 1이 1이 돼야죠. 아. 이 괄호가 1이 되고 이 괄호가 3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 답은 40이죠 그러면. 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럼 점 찍어서 사각형 그려가지고 대각선 구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구만. 저 예, 듣고 있습니다. 뭐요? 40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PQ의 격전 작품. 아,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문제 보자마자 이 생각이 나야 돼. 이거 몇 번 했냐 이거? 몇 번 했어 이거 몇 번 했어? 이거 A, B, C, D 하면 뭐가 생각나 승원아? A, B 대 그래 A, B 대 A, C는 B, D 대 C, D 이거 어? 여기 지금 2, 루트 5니까 2, 루트 5 뭐 여기쯤에 있고 3, 마이너스 4면은 뭐 여기쯤에 있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저 그림까지 그렸단 말이에요. O, P, Q. 근데 O, POQ라는 각을 요 각을 2등분하는 거니까요. 거의 뭐 이게 똑같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각을 2등분 했어. 각을 2등분 했으면은 뭐 거기를 뭐 우리가 그냥 R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OP 대 OQ가 PR 대 QR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OP의 길이, OQ의 길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OP의 길이 요거 2, 루트 5까지 3? 3이죠 3.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5입니다. 그러면 3대 5니까 결국 R점은 PQ를 3대 5로 뭐하는 점이다? 내분하는 점이다. 그 내분점 공식 딱 써주면 되는 거죠. 점에 X이 그러니까 X좌표만 갖고 풀면 돼요. P점 X좌표랑 Q점 X좌표를 가지고 네. 그걸 3대 5로 내분하는 X좌표를 찾으면 되죠. 저런 걸로 어떻게 시험 문제 내요? 그냥 저런 문제 스타일로. 똑같이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있어요. 네, 뭐. 49번. 근데 저 OP랑 OQ 길이를 어떻게 구한 거예요? 감과 점사이거든요. 5가 0,0이잖아. 네. P가 2, 루트 5잖아. 네. 너 그럼 OP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래? 2 마이너스 0의 제곱. 그래 그럼 4잖아. 플러스 5. 응. 네, 그렇게. 응. 아. 그 OQ는요? 똑같이 하면 돼요. 네. 3, 3, 9, 4, 4. 몇 번이라고 승원아? 5네. 42번을 42번. 자, 42번은요. 42번이요. 이것도 결국 무슨 얘기야? 세 개의 점이 그냥 한 직선 위에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뜻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둘이 기울기 구하고 이렇게 둘이 기울기 구해서 기울기가 어떻다? 똑같다 해버리면 풀리죠. 그리고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뭘 대입해 그냥 A 찾는 건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4-A. 저 기울기 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그 아니 그냥 A 찾으면 끝나는 거라고. 8-A 이게 얘네 둘의 기울기지 강여가. 네. 그럼 얘네 둘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6분의
4요. 아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4요. 그러면 간단히 하면 3분의 2죠. 네. 이 둘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지? 왜 같아요? 얘네 셋이 한 직선 위에 있다니까,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내가 요 두 점을 가지고 구한 기울기나 요걸 가지고 구한 기울기 일정해야죠. 같은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아 A는 10이네요 선생님. 네, 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네, 저 45번이 예. 그냥 시간을 다 알거든요. 45번. 요 직선과 1,0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이 지금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라는 조건을 둘로 나눠서 봐야 돼. 기울기가 있고 있는 거죠. 자, 일단 y축에서 만났지. 네. y축에서 만난다. y축에서 만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y 절편이 같다. 서로 같다. y 절편이 서로 똑같다. 직선 두 개가 한 놈이 이렇게 지나가고 한 놈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y축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y축에서 만나 그러면은 두 직선의 y 절편이 똑같아 이런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만났대? 수직으로 만났대. 수직으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 다 알잖아. 수직은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 조건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요 직선하고 내가 찾으려는 직선하고 y축에서 만나는데 이 친구의 y 절편이 얼마예요? y 절편? 마이너스 2 아니야? y 절편 어떻게 찾는 거지? x에 0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y가 2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주어진 직선의 y 절편이 2야. 그럼 내가 찾으려는 직선도 y 절편은 2야. 그죠? 그럼 내가 찾으려는 직선은 1,0을 지나간다는 것도 말을 해줬는데 방금 y 절편도 찾았어. y 절편이 2야. 그럼 이건 몇 컴마 몇이에요? 0,2를 또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1,0도 지나가고 0,2도 지나가니까 이거 가지고 직선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울기만 찾아. 이거 가지고 기울기.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하고 여기 이 친구하고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치? 요 놈이랑 수직이면은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니까 요거 y는으로 정리해버리면은 요 괄호 자체가 그냥 기울기 아닌가? 그게 2분의 1이라는 거죠. 3k 플러스 2 자체가 기울기니까 얘가 2분의 1이다. 풀면은 k 나오겠네. 6k 플러스 4분의 6k 플러스 6k는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맞나? 6분의 1이요? 아닌데? 아니 마이너스 2분의 9. 아유 계산 진짜. 암산은 실패예요. 2를 곱해. 1 곱하면 6k 플러스 4는 1이잖아. 마이너스 그럼 6k가 마이너스 3이잖아. 네.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이런 거 틀리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선생님 51번은 어떤 식의 대입하라고 하셨죠? 선생님 좋아요. 51번? R은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1 너무 조용히 있어. 왜 맞지 않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다가 대입하랬죠. 쌤 저 8번 모르겠어요. 그냥 8번? 형은 중이고요. 아, 너도 넘겼지 그냥. 아니 근데 풀긴 풀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3 나왔는데 너무 많아요. X는 3이었어. 조건이 3개나 있어. 그래 세 개나 그 있어. 3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는 X고 하나는 자,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했어요. 근데 둘레 길이가 18이래요. 그러면 가로 세로 더한 건 몇일까? 9요. 9겠죠. 언니 강효가? 네.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뭘까? y x 마이너스 잠시만요. 둘레 길이가 18이에요. 근데 2x 마이너스 18.
가로 더하기 세로가 9야. 근데 세로가 x야. 네. 그럼 가로는 뭘까? x 마이너스 9. 아니 가로 더하기 세로가 9야. 9 마이너스 x. 그래 9 마이너스 x야. 이렇게 쓰는 게 일단 시작이죠. 그렇게 썼는데 출입문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길어.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x는 가로의 길이의 2배,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길어. 이거 아니야? 네.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출입문의 넓이는 14 이상이다. 이건 어떻게 써 강혜가? x 바로 9 마이너스 x 는 14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되겠죠? 1차, 2차. 1차 풀고 2차 풀고. 그죠? 그럼 답은 뭐 나와요? 답이요.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뭐 틀렸지? 뭐 틀렸지? 39번이요?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에 39번이요. 39번 이거는 보면서 머리로 푸는 거야. 그냥 이 A점을 봤을 때 예진아, A점은 P와 Q의 뭐예요? 중점이죠. B점은요? 1대 3 내고 1대3 내분점. C점은요? 3대 1 그럼 그거 알면 끝난 거잖아. 그리지. 뭘 못 그리니? A, B, C 중에. A는 그리고 B, C 그러는데 저번에 풀었었거든요. 그 뭐 B를 못 그린 거야? C를 못 그린 거야? 저 B, C 두 달. 아니 B는 내분점이잖아요. 1대3 내분점. 1대3 내분점을 네가 여기다 찍고 싶어. 그럼 먼저 P랑 Q 사이를 어떻게 할 거야? 4등분 할 거야. 4등분 했어. 그 다음에는요? 저기 Q는 그 여기가 이거 B잖아. 그치? 아니잖아. 1대3 내분점인데 1대3 내분점이면 P하고 1 떨어져 있고 Q하고 3 떨어져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 앞에 있는 숫자가 P하고의 관계잖아. 이게 1대3 내분점이 PQ를 선분 PQ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이런 뜻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P에서 1 떨어져 있어야 되고 Q에서 3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B점이죠 지금. 그럼 답이 C, A, B예요? 자 C는요. 이건 몇 대 몇 외분점이야? 3대 1 3대 1 외분점이지. 예진아 이 C가 이쪽에 찍힐까 이쪽에 찍힐까? Q는 또 근데 어떻게 답을 C? Q 쪽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작은 애부터 보통 쓰지 않나요? 너 제일 큰 애부터 썼어? 부등호를 해주든가. 이쪽에 지금 3대 1 외분점이면은 여기 간격을 2개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2개로 봐가지고 거기서 하나 더 가서 여기에 우리가 C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여기? 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중점이 A였으니까 제일 작은 게 B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C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 62번? 몇 페이지예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62번. 자, 62번은 자, 이것도 엊그제 풀었던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원 2개 그렸죠. 그 다음에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하나 만들 건데 동시에 접하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요. 이렇게 맞니?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썼냐면 이 작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선 내리고 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선 내리고 큰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선 내리고 이렇게 2개 내려가지고 이때 생기는 삼각형들의 뭘 이용했죠? 닮음을 이용했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인데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3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봐야지. 요 놈이랑 요 삼각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큰 삼각형 요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얘네들이 몇 대 몇이니까 작은 놈 대 큰 놈이 2대 3이니까 이 길이가 6이 돼줘야 그래야 요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6대 9가 되면서 2대 3하고 맞죠?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를 우리는 마이너스 9,0이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왼쪽으로 9만큼 왔으니까. 됐니 예진아? 그러면 마이너스 9,0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설정합시다. 뭐라고 할까요? y는? mx 플러스 y는 m 플러스 뭐라고? y는 mx 플러스 mx 플러스 9요? 바로 m 괄호 x 플러스 9 그쵸? 자 그러니까 mx 마이너스 y 플러스 9m은 0 이거죠? 네. 그럼 요 직선이 0,0하고 거리가 얼마가 되면 돼? 3 3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요거하고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0,0 사이의 거리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빵빵 들어가면 9m이죠. 얘가 3이 돼야 돼. 이렇게 계산하면 m 나오지 않나? 뭐 루트 막 얼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지? 자 또 풀던 것 중에 물어볼 거 풀어야 돼요. 빨리 푸세요. 얘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면 76번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얼마죠? 중심이 잡혀요. 마이너스 2분의 7, 3각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원과 이 직선의 두 교점 여기하고 여기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잖아요, 예진아. 그럼 생각해봐. 지금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면은 그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현의 딱 중점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중심으로 하는 요런 원을 지금 찾으라는 거, 요 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점이 요 점인데 요 점의 좌표를 찾는 것은 물론 여기를 구하고 여기를 구해가지고 그 중점을 찾는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이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지 않을까? 그쵸? 그죠? 그럼 봐봐. 우리가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이 초록색 직선과 이 파란색 직선, 파란 직선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록 직선만 구해가지고 그 초록 직선과 파란 직선의 교점을 찾아버리면 그게 문제에서 찾는 점이라는 거죠. 그지? 이해됐어? 근데 초록 직선은 얘랑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 놈은 기울기가 2짜리니까. 마이너스 2 그렇지.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큰 원래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아까 찾아놓은 중심의 좌표 지나가게 해주면 되죠. 그럼 x 플러스 2분의 7 괄호 닫고 플러스 4.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초록 직선과 요 직선과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직선 얘네들의 교점 찾는 거예요. 그럼 좌표가 그게 답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풀었는데? 아, 저기 뭐 마이너스 3이에요? 아니요. 반지름의 길이는 3이라고 해야죠. 그냥 3이죠. 3이라고 해야죠. 3. 근데 저 직선 y는 x 마이너스 2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1이고 3, 마이너스
직선을 만들어서 아니 중심이 이거 위에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거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설정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뭐라고 설정할래? 그냥 0, 그건 설정한 게 아니지. 그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한 점을 고른 거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문자로 표현하는 게 설정을 하는 거죠. 아 A랑 A 그래, a,a-2라고 점을 하나 설정해서 이거를 내가 찾는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거의 중심을 요거라고 하면, 이 원의 중심을 요거라고 하면 이 원이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은 A 중심의 x좌표라니까. 아 그래. 중심의 x좌표.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죠. 절대값 해야죠. 그러면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이거니까 원방이 나오잖아. 원방 뭐라고 써야 돼? x 제곱 플러스 y 음. 마이너스 A 플러스 A의 제곱은 A. 이런 원방이 나오지.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걸 대입 3, -1을 대입해서 a를 찾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거 그냥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a, b를 2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나한테 끝나는 거 아니야? X에다가 이거에 대입한 거야. 근데 뭐 어디가 고민? 뭐 어느 지점에서 고민이야? 현재 좀 시간 거. 그냥 내분한 다음에 그거를 참견하지 마. 응. 어느 지점에서 고민이 되는 거야? 대입한 거야. 내분하는 점을 찾아서 그럼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하긴 했는데 왠지 그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본 거였어.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돼. 직선을 세 개를 어떻게 그어야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또 하나는? 근데 셋이 다 평행할 필요는 없고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이 평행을 하거나, 물론 세 개가 다 평행해도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지만 그런 상황은 문제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은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같은 경우는 얘랑 얘는 이미 평행하지 않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이 첫 번째랑 세 번째가 평행을 하거나, 그럼 그때 k 값은 얼마일까? 얘랑 얘가 평행하게 하려면? 암산 안 되면 y는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 y는 x잖아. 근데 여기 1보다 시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걔랑 기울기 같으려면은 이게 이제 하나. 마이너스 5. 그리고 1보다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크대. 1이야. 정말 힘들다 힘들어. y는 x잖아. 이거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ky는 5x 빼기 15 아니야? 3이 작대. 어? ky는 5x 빼기 15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y는 뭐야? 6이 안에 있는 y가 X는 k보다 오니까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 뭐 이렇게 하고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평행이라고 했으면. 어? 그럼 k가 얼마야? 요거까지가 돼. 지금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k가 얼마일까? 잠깐만요. 2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5요. 마이너스 5 2분의 10.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순서로 찾으면 된다 그랬죠? x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미 두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랑 그 지점을 세 번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주면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네. 한번 이겼어.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걸 구하면 되잖아. 이걸 구하면 되잖아. 여기를. 이게 뭔데? 그러니까 두 직선의 어. 교점. 그래. 얘와 얘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 아, 교점을 어떻게 찾지? 교점 연립해서 풀면. 그지?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 네. 첫 번째, 두 번째 직선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걔네들의 교점을 찾은 다음에 네. 그 교점의 좌표를 저다 대입하면. 세 번째 직선에 대입을 해서 k값 하나 얻을 수 있잖아. 아. 그게 여기서 나오는 k값이라고요.
그래서 K값 3개가 찾아지는 거야. 오케이? 네. 70번입니다. 자, 70번은요. 또 좋네요. 요거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지나고 강혁아 잘 들어.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지나. 그럼 점을 찾아야죠. 1대2 외분점을 찾아요. 찾으면 어떻게 될까? 왼쪽에 있어요. 1-2분의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컴마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9 빼기 2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네.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2 컴마인가? 네 2,5. 2 컴마 빼기 5 2, 5 그러면 2,5라는 점을 지나고 그리고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면은 직선 AB의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직선 AB의 기울기를 찾아야지. 네. 그치? 직선 AB의 기울기를 찾아. 요거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아이 성빈아 내가 아무리 집에 가라 그랬다지만 또 그냥 앉아서 또 핸드폰만 보고 있냐 또 내일 너도 시험인데 어? 그러면 기울기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기울기가 2인데 그거랑 수직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끝났지. 우리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2,5를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그쵸? 네. 강혁아 어떻게 써 y는? 불러.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그럼 이제 얘를 이 모양으로 만들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그죠? 자, 양변을 2 곱해요. 2y는 하고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7인가? 네. 아니지 7 아니야. 여기도 2가 곱해졌으니까 아 10, 12 이렇게 되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다 좌변으로 넘겨버려. 그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2y 나왔죠? 그럼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이제 완전 똑같은 모양인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a가 1, b가 10,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 그치? 답은 145. 그 다음에 71번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자 전체적으로 넓이가 72죠? 네. 72인데 그 72라는 넓이가 3등분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24, 24, 23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요게 24고 요것도 24고 요것도 24인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24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길이가 4여야 된다는 건 미리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가 4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다리꼴의 넓이가 지금 24인데 이 사다리꼴의 여기 윗변과 아랫변을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짧은 변이 B겠죠? 네. 왜? 이 직선의 뭐니까? 이 직선의 여기가 Y 절편이니까. 그치? Y 절편. 여기는 B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자, 요 점을 찾으면 되잖아? X좌표가 6인 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집어넣어서 요 점의 정확한 좌표는 6 더하기 B입니다. 그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기는 6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도 표현할 수 있다. 물 마시고 와도 돼요? 물 마시고 와서 이제 그만 떠들어. 네. 예,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윗변 아랫변 더해서 B 더하기 6 더하기 B 거기다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했을 때 24가 나와야 돼. 계산하면 B 1 나옵니다. 아. 네. 그럼 B가 1 나왔고 B가 1 나오는 순간 그러면 이 A라는 친구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직선의 Y 절편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여기 요만큼 사이가 4였잖아. 그치? 5요. 6 아니지 5지 5. 아 그냥 B예요. B가 1이었으니까 그치? B가 1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4 해가지고 여기는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1이고 A는 5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A가 왜 5예요? 여기서 4만큼 위로 올라갔잖아. 네. 요 지점이 5인 건 알겠죠? 네. 그게 곧 A입니다. A가 Y절편이니까. 그럼 X는요? X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요 앞에 1X니까 기울기고 요 뒤에가 Y절편이지. 그럼 이게 답이에요. 5가 답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네. 되게 대부분의 교과서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선생님 저거 6,6 플러스 B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지점이 6이죠. 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찾고 싶으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x자리에 6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 점의 x좌표가 6이잖아요. 네. 그럼 6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y좌표가 6 더하기 b가 되잖아요. 네. 6, 플러스 b가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때 그 y좌표가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또 뭐 해볼까요? 지은이 채점 다 했어요? 하는 중? 다 했어? 다 했어? 답지 주시고 서연이 얼마 남았어요? 저 한쪽이요. 하나 남았고 다인이는? 한 장이요. 혼자는 남았어?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지금 아까 75쪽까지만 수요일까지 풀어오시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제 직접보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오늘 풀었던 거, 모르는 거 풀고 3문제 풀어주고 그럴게요. 알았죠? 지금 채점했으니까 채점했으니까 틀린 문제는 먼저 오자. 네, 다음 주 다음 주 바꿔 이러세요? 다음 주부터 금요일날은 다시 얘기해줄게. 일단 수요일은 오늘이랑 똑같은 시간에 오세요. 7시요? 네, 다시 연락해줄게. 네, 시간표 보고. 수고했어요. 41번이요. 몇 번이요? 41번. 자, 일단 뒤에 남은 것부터 좀 하자. 뒤쪽부터. 저는 뒤쪽 반장을 안 풀어가지고 뒤쪽 하나만 풀어보세요. 질문할 게 없어? 끝나긴 해요. 이런 건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는데,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이 현의 길이가 4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현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지점에서 얘가 수직 이등분 되죠. 그럼 이 길이가 2겠네. 그 다음 여기에 0,0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구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요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0,0에서부터 요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구해버리면 그 거리가 6이죠. 그쵸? 루트 5 나와? 그럼 이게 루트 5면은 그러면 반지름은 3이네요? 답이네요? 자, 표준형으로 바꿔서 뭐가 나왔다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랑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랑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이요. 오케이? 그럼 얘가 원이 되도록이잖아.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게 원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죠. 0이 되지 않습니다. 0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음수가 되지 않는다. 0이 되거나 음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네. 뭐 원의 크기는 상관없잖아. 작든 크든 원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양수면 되는 거야. 양수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K는 12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지. 저 끝났어요. 다 했어?